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이더 코털 노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미국 주식시장 나스닥이 버블이 가득 차 있다. 8월 이후부터 이 버블이 터질 수가 있다. 버블이 터진다면 가장 크게 수혜받을 종목은 암호화폐 시장이다. 그 이유와 근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전년 대비 자료를 들고 와봤고요. 6월 10일 날 발표된 자료예요. 작년 5월달 대비 올해 5월달 대비해서 물가가 5% 올랐다라고 나와 있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르면 국채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 나스닥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주식이. 근데 지금 현상을 놓고 보게 되면 국채금리는 하락을 하고 있으니 나스닥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기저효과. 작년 5월달은 코로나가 굉장히 활발했던 시기예요. 그럼으로써 시장에 통제를 했었고 CPI가 마이너스 0.1%를 기록했을 때입니다. 근데 올해 5월달은 다르죠. 백신 보급을 통해서 시장 유동이 굉장히 활발해진 시기죠. 그래서 비교하는 대상 달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일단은 이 기저효과 때문이고, 그리고 5월달에 가장 물가지수 상승에 크게 작용했던 부분이 두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유가랑 중고차 가격이에요. 미국 쪽에서. 유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유가가 계속해서 오를 수가 없어요. 다시 안정세를 취할 거고, 세일 오일이 유가 안정을 취하는데 세일 오일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었는데, 요번에 변수가 생기면서 많이 올랐죠. 다시 유가는 안정세를 취할 겁니다. 그리고 중고차 가격이 올랐던 이유, 미국 신차에 들어갈 반도체가 공급이 잘 안 되면서 신차가 잘 안 만들어지게 됐죠. 그러면서 중고차 시장이 굉장히 매우 활발해졌어요. 그러면서 물가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신차에 들어갈 반도체가 공급이 트일 예정이에요. 트일 예정에 있고, 그럼으로써 다시 중고차 시장의 가격은 다시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다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 일시적이다라는 이유죠. 일시적이다. 미국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있었어요. 계속해서 말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확신을 갖고 얘기했었죠. 물가지수가 오르는 건 일시적이다. 고용지표가 예전치로 호전이 되거나 좋아지지 않는다면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채금리가 그래서 지금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유 중에 하나. 그럼 주식시장 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와,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게 맞네. 국채금리는 지금 내려가네. 예?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갔는데 국채금리는 내려가네. 시장에서 어떻게 받으니, 이건 일시적이다.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불안했던 투자자들이 왜 불안했었냐? 올해 2, 3, 4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걸 예상하고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었어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미국 연준에 금리를 앞당기기에 압박을 줄 것이다 해서,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내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이 불안감이 해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불안에 있던 투자 수요들이 다시 모이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작용했죠. 요번에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예. 코로나 이전의 상태에 버금갈 정도로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블이 엄청나게 끼었는데, 그 버블이 어느 정도 끼었는지 뉴스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자료는 버핏 지수라는 건데, 아시다시피 워렌 버핏이에요. 워렌 버핏 지수고, 그 지수 내용이 뭐냐를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 버크셔 해더웨이 회장이 한 시점에 주식시장 가치를 따진 가장 좋은 척도라고 불렸다고 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버핏 지수라고 불린다 나와 있고, 통상 이 지표가 70에서 80% 이상이면 저평가, 100% 이상이면 거품이 끈 증시로 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에 나와 있냐면 6월 22일 기준 202.1%로 가열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00% 이상이면 거품이 끈 증시로 본다고 했는데 지금 202%예요. 얼마나 많은 거품이 끼었는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 하나 보여드릴게요. 올해 상반기 물가 금리를 올렸던 배경인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는 추가 상승을 내다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 이유를 적어놨어요. 각종 경제 지표 수준이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까지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올랐던 이유가 경제지표가 지금 예전치만큼 올라왔던 이유 때문에 올랐는데 더 이상 오르기 힘들다는 거죠.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까지 올라섰기 때문이다. 호재 작용할 경제지표가 이제 더 이상 오르기 힘들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보는 이유고, 특히 올해 하반기는 지난해 하반기 높은 기저효과로 물가가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 미국 실업률과 고용지표가 요번에 발표된 게 실업률이 높게 나왔어요. 전월 대비.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아무튼 실업률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거는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확률이 적어진다는 거죠. 일단은 드라이빙 시즌 동안 미국 저출료 상승 가능성 등은 향후 금리 불안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가 오르지 않으면 미래 수익에 대한 가치평가가 높아져서 성장주 평가에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 규제는 성장주 선호를 높이는 투자 환경으로 적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또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해 드리면, 저도 코인 유튜버들 유명한 사람들 걸 보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S&P 500 지수 나스닥이 지금 최고치를 경신했으니까 암호화폐도 따라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반대를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건데, 일단은 원래 디커플링 됐어요. 반대로 갔어요. 암호화폐 시장이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내려가 있고,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암호화폐는 내려갔었어요. 그 이유는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틀리기 때문이에요. 서로 상승을 작용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다르냐? 주식시장은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게 좋게 나와야 상승을 하는데, 경제지표가 좋게 올라가면, 미국 경제지표가 좋게 올라가면 달러가 강세로 뜁니다. 근데 암호화폐 시장은 달러가 강세로 뛰면 하락을 하게 돼 있어요. 달러가 약세로 빠져야 상승을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디커플링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번에 같이 상승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같이 가격이 상승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코로나 때문에 시장에 자금이 많이 풀리면서 같이 상승을 했었던 것 뿐입니다. 예, 뿐입니다. 다시 호전이 되면서 디커플링이 되고 있죠. 예,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약을 해드릴게요. 요약을 해드리면,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 굉장히 버블이 많이 끼었다. 그 내용은 제가 위에 버핏 지수로 보여드렸죠. 202%. 버블이 많이 끼었다. 이 버블은 곧 깨질 것이다.
올라가는데 제한을 둘 것이다 라는 내용도 있었죠. 왜냐,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경제지표가 회복이 됐다. 더 이상 회복이 되기 힘들다. 그래서 더 이상 주식시장이 올라가기가 힘들다라고 나와 있죠. 나와 있고, 그리고 금리를 올리지 못하면 이 내용, 가상화폐 시장 규제는 성장주 선호를 높이는 투자 환경으로 적용할 거로 봤습니다. 금리가 오르지 않으면 미래의 수익에 대한 가치평가가 높아져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수요가 비트코인에 굉장히 많이 몰릴 거고, 주식시장이 이제 상승을 해서 하락을 하면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네. 호재거리가 없잖아요.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상승에 대한 원인이 이유들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버블까지 끼워져 있죠.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으로써 주식시장에서 이제 지치고, 이제 하락하네. 근데 상대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많이 안 떨어지고 우상향을 하고 있네. 그러면 주식시장에 지쳐있던 사람들이 다시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수요가 작은 거 알고 계시죠? 주식시장의 한 10분의 1 정도입니다. 주식시장의 인원 중에 10분의 1만 올라오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은 2배가 뜁니다. 그만큼 지금 성장 단계에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에요. 그리고 그 성장 단계에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고, 미 SHL ETF를 내년이나 빠르면 올해 말 정도, 그리고 내년에 승인을 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굉장한 수요를 몰고 올 거고요. 몰고 올 거예요. 그 이유는 정치에서 암호화폐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법 규제 안에서 투자 상품을 ETF 상품이 나온다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그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암호화폐에서 지금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죠. 지금 미국 은행에서도 지금 요번에 결제를 시작하죠. 비트코인 상품도 출시하고 살 수 있게끔 만들고 있어요. 결제를 허용하고 있고, 지금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했어요. 법안을 통과했죠, 요번에. 과연 엘살바도르만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승인할까요? 엘살바도르보다 더 자국 화폐가 가치가 하락한 나라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남미 국가 대부분이 그렇고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은행 계좌를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한 7, 80%가 은행 계좌를 안 들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사용한다면 은행 계좌가 없이라도 송금이 가능하죠. 예, 이체가 가능하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때까지 미국 IMF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비트코인을 그걸 채택한다면 IMF에서 굉장히 안 좋아하죠. 근데 요번에 엘살바도르가 통과하면서 눈치 보던 나라들이 하나둘씩 통과를 시작할 겁니다. 그럼으로써 비트코인이 사용되는 나라가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 은행에서부터 팔고 있어요. 비트코인 상품을 출시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투자 회사들이 모건 스탠리, 그레이스케일, 두나무 언니, 캐시우드까지 전부 다 ETF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승인을 요청을 한 상태고, 계속해서 이런 수요들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앞으로 시대는 흘러갈 거예요. 예,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1억에서 2억 정도는 충분히 갈 것이다 라는 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을 아셔야 지금 하락한다 올라간다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가치를 아셔야 불안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이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